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장남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상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 시민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 시정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쪽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입니다. KBS, SBS, YTN 등 파급력 높은 주요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아이템 발굴과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선제적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시민 소통과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AI, 바이오, 방산 등 미래 혁신 신산업을 중심으로 언론 맞춤형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시의 비전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왜곡 보도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즉각 대응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굳건히 하고 부서 간 통합 대응으로 일관된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로컬 포럼 등 시민 소통 포럼을 내실화하고 수시 장기 기자 간담회를 확대하여 언론 및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정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를 지속 홍보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 신규 유축과 종합 홍보 영상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시정 소식지 구문지 평택은 카드 뉴스 제작으로 채널을 다각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등 독자 맞춤형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10쪽 추진 계획입니다. 5개 전광판, 지하철 행성 안내기, 유튜브 및 카카오톡 배너 광고 등 온 오프라인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민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굿모닝 평택은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를 다양한 형식의 기사로 제공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코너를 확대하여 더욱 내실 있는 시정 소식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홍보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입은 PT, 영상이 총 조회수 138회를 기록하며 시민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 2회 릴스 운영과 평택의 캐릭터 중심의 세대별 쇼폼 콘텐츠를 통해 도내 유튜버 5위, 인스타그램 4위 등 주요 SNS 채널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 채널인 평튜브와 잠깐 평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친근한 영상으로 우리 시민만의 독창적인 채널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13쪽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의 민생 관련 주요 시책을 자신의 채널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파급력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텍스트 중심의 신규 플랫폼인
스레드 채널을 개설하여 친근한 반면 모드와 캐릭터성을 살린 자유로운 소통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정보 수집에 대비해 시 홈페이지와 교차 게재를 추진하여 검색 최적화를 이루고 AI 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평택 관내 7곳의 주요 맘카페를 활용한 타겟팅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도 우리시의 다양한 정책과 성과가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통 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통 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의원님. 네, 이학섭 의원입니다. 평택시의 도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을 시민들에게 그 효과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소통 홍보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요즘 그 시위에 들어와가지고 언론인들과 이제 그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식사를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언론사의 광고비를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 광고가 언론 지능 대단에 이제 단계별로 저기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 갖고 네. 거기에 맞춰 갖고 거기 기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우리 시 분청이나 그 시의회에 그 출입하는 언론사가 어느 정도나 증가됐습니까? 지금 총 한 553개 언론사고 기자가 한 792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증가는 확실히 좀 모르겠습니다. 개인 그 뭐 1인 매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 통신도 있고 많습니다. 실제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에는 그런 광고비는 배분이 되지 않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언론사에 등록 1년 이상 된 저기 언론사에 이렇게 집행 기준이 있어 갖고요. 네. 거기에 맞춰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언론사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광고비를 좀 높여줄 거를 높게 책정해줄 거를 그 요구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될 수 있는지. 네, 언론팀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 대비해서 22년에는 이제 언론사가 418개사였다가 올해 553개사 3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입 기자는 585명에서 729명. 그거에 이제 그 비해서 예산은 22년에는 8억 7,60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은 10억 1,600. 그래서 15.9%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언론사 증가 대비 예산은 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증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본의원은 그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출입하는 언론사는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언론과의 그런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도 평택시 홍보의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균형 홍보에 대해서 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속해 있는 그 서부 지역이 시정행 홍보에서 좀 홍보조차도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뭐 서부에 이제 그 평택호나 그
이제 공단들 있잖아요. 또 그런 거를 문화 콘텐츠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예. 시장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정을 홍보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은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잖아요. 예. 양방향 소통 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시정을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실 의원님, 예, 오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13억 9,400으로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앞선 상반기 자료에 보면은 그 예산이 12억 9,400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 1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상반기 대비 1억이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뭐 또 증액된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3억 9,400만 원에 대해서 대개 예산이 이제 언론사 활용 이미지가 금액이 크고요. 아니 그다음에 예, 증가된 1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명이 한 14가지 정도가 돼 갖고 그 차후에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억이다 그러면 각각 조금씩 예. 조금씩 이렇게 늘어서 예. 붙어서 예. 1억이라는 총 금액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차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통홍보관의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어쨌든 평택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평택시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과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업무 보고에 넣으셨는데 그 업무 보고와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는요, 매년 12월 달에 아마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조회수나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거로 했는데 일반 광고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없어갖고 저희들도 매년 그거를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은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군요. 고민만 정말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신 보도와 뭐 좀 심층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단신 뭐 100개 내느니 심층 기사를 10개 정도 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횟수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별로에 대한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배포됐던 자료와 동일하게 보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체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성이라는 게 그 소통 홍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 소통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회수나 댓글, 또 이 댓글이 실제적으로 뭐 정책으로 피드백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그 평가를 통해서 보면 나름대로 그 소통 홍보관과 관련된 성과 지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된 사업과 관련돼서 또 시민들로부터 일정한 노력에 대한 그 평가들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나 뭐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8페이지예요.
그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 요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이 상반기에는 이 내용이 없다가 하반기에 이 내용을 넣으셨더라고요. 넣은 중요한 뭔가 사유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갖고 계셨던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표현을 하신 건지. 저기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2023년도까지는 이제 반론 보도랑 정정 보도를 우리도 언론중재위원회에다 해갖고 했는데 24년서부터 한 26년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허위 보도가 많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서 이 자료에다 놓게 됐습니다. 그 허위 보도와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었나요? 앞서서는. 일단은 허위 보도 같은 거 반박 자료도 낼 수도 있고 왜곡된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갖고 거기에서 중재를 받아서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치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결과치를 내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 대응팀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소통본부관이랑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갖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가 그거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안별로 예, 예. 대응팀을 구성해서 예.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나 예. 기타 정정 보도가 될지 중재소에다가 제소를 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요거와 관련된 부분도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하셨다면 구체적인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갖추고 계셔야 빠르고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8페이지 쪽에 또 보시면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소통 포럼을 내실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이 포럼을 진행했던 사례들이 좀 있으면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매년 것 같습니다. 저기 평택 로컬 포럼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 포럼도 했는데 내용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로컬 포럼 같은 경우는 8월 18일쯤에 이제 지방세수 확대에 따른 평택시 재정 운영 방안을 갖고 이제 포럼 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후 여기 기자단이나 지역협회 신문적이랑 같이 의논해서 향후 추진을 끼고 잠깐만. 그럼 실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 홍보관은 관여하거나 그 아니 같이 연계된 해놓은 것들이 평택시랑 같이 하는 겁니다. 주관 주체가 있어 갖고요. 있나요? 주관 주체. 예, 예. 그러면 소통 홍보관의 역할은 뭔가요? 그 포럼과 관련된 각각의 이해식을 해서 총 6회를 진행하는데 이 6회 포럼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통 홍보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업무 분장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을 아니라 거라는 이제 생각이 그 드는데. 포럼 할 당시에는 이제 주제를 어떤 거를 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랑 상의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를 정할 때는 혹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뭐 내용들을 취합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나요? 단순히 그냥 소통 홍보관과 기자단과 뭐 이런 분들의 그 소수의 어떻든 인원들이 평택시에 필요한 주제들을 정하는 거로 규정되어져서 진행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평택시에서 지역 현안이나 핵심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의논하면서요. 그 저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할 때 이게 시민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가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1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각각 연 2회에 진행되는 포럼과 관련돼서 담아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진행 예산은 이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저기 있는 건가요? 로컬 포동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각 예,
두 번에 3천인가요? 아니 한 번? 1,500씩. 아, 1,500씩에서 예. 총 3천이요. 그럼 소통은 7천입니다. 7천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투여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택시의 정책적 비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포럼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시정 메시지 확산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다각적 홍보라는 표현을 쓰셨다가 하반기에는 전략적 기획 홍보라는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전략적 기획을 하셔서 이런 표현과 문구를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검토 요점에 보면 뭐 서울역에다 정강만 달겠다, 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뭐 매대하겠다, G버스에다 매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그 기획 홍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좀 뭔가 내용이 혹시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8쪽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도 시정 공감대를 향해서 이제 바이오, 방산,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중심의 기획 보도와 그다음에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 등을 이제 언론 브리핑, 그다음에 이제 온 오프라인이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이제 홍보에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쪽에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포럼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니까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모색을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전략적인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인력 현황에서 시간 선택 임기제 2명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 한 명은 소셜 미디어 팀에서 영상 제작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언론 홍보팀에서 기획이나 메시지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2명. 네. 그 아까 시 출입 언론사가 작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네, 언론 홍보팀장입니다. 경향은 인터넷 언론사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로 인터넷 언론사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더 많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증가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면 매년 이 정도씩 증가가 되나요? 네, 매년 추이를 보면 네, 꾸준하게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418개사, 23년에는 470개사, 24년에는 512개사, 25년 540개사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언론 출입 언론사가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그 언론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뭐 감해지는 언론사는 1년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언론사가 저희 시에 등록은 이제 출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출입 등록을 하는데 출입하지 않을 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 언론사가 출입하지 않는지 그만두는지 그거는 이제 통계는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동안
봐오는 언론인들을 이제 보면 매년 오시던 그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그 만나는 그런 이제 그 언론인분들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언론인 생활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출입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시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꾸준하게 그냥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진행해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증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게 왜 필요한지 좀 구체화되면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운영 현황에서 저희가 매년 그 계약 기간이 몇 년인가요? 네. 업체랑은 매년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계약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확히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2017년부터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마다 그 운영하는 효율이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합니까? 좀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요. 업체마다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영상을 좀 잘 만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래픽을 좀 잘 만든 데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셜 미디어 팀장님을 보면 그 또 뭐 평택이라든지 뭐 관련된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아요. 예. 출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팀장님께서 꾸준히 활동해 주셔서 이제 저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또 그 무료할 때 또 한 번씩 웃게 되기도 하고 좀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평택이가 이제 저희 캐릭터로 선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그 시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기획홍보팀장 이상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시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민들 반응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그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쓰는 그 평택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쓰는 평택이는 조금씩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 그 저희가 캐릭터 굿즈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복지환경위원회로 온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자체마다 캐릭터 판매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재작년 정도에 저희가 그래도 큰 평택이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의 포토존 등도 마련하고 그 행사에 자꾸 그 평택이 그 캐릭터를 참여를 시킴으로써 인지도를 지금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인지도 높이는 작업이 좀 끝나면 상품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실시해서 구매 의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한 다음에 상품화하는 걸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화해서 수익성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 캐릭터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과 그 어떤 상품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좀 2년 동안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 뭐 평택이 탈의 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은 저희가 나중에 기록물로 보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라도 관리를 좀 잘해서 저희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의 홍보대사는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대사는 지금 저희가 그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개그맨 김현철과 그 가수 브라이언님 그리고 프로골퍼 방신실 선수가 국내에서는 활동하고 있고요. 해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 누구예요? 해외 홍보 대사는? 인원이 좀 많은데 좀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만의 좀 미식 전문가 량유상이라는 분이 저희가 그때 슈퍼모닝 홍보를 하러 갔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홍보대사 위촉을 했었고요. 데이빗 오버튼이라는 미국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제학교 그 애니라이트 스쿨 이사회 의장님이라서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 빅토르 니콜라이비치라고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 교류할 때 또 이분이 그쪽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렸고,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라고 폴란드 지휘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폴란드 슈체친 대학교 교수님이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좀 위촉을 부탁드렸고, 그 중국 르자오시 우호 교류를 할 때 그 왕군송이라고 중국의 그 당서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산동과학기술대 당서기 분이신데 이제 중국은 특성상 총장보다는 이게 당의 직위 있으신 분이 더 높다고 하셔서 이제 이분이 또 영향력이 있으셔서 같이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 해외의 홍보 대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나요, 혹시?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지 않고요. 주로 이제 해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는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홍보대사도 아직 게재는 안 했는데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홍보대사와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가 좀 그 활약이 미진해도 어차피 저희 시의 홍보대사잖아요.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평택시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전반기에 있었을 때도 그 노출 효과가 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부서에서도 평가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유명 유튜브를 연계해서 좀 홍보 활동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유튜버를 계속 컨택을 해보고 있고요. 저희 어떤 정책을 소개할 건지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 돼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저희랑 가능한 그런 유튜버들 좀 이제 리스트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새로 그 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 먼저 선택한 뒤 그 리스트들 다 컨택해서 아마 4분기 중에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 저희가 따로 갖고 있던 예산은 삭감이 됐고 저희 소셜 방송 업체 계약 중에 1억 정도 예산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그 1억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두성 의원님, 김내연 의원님, 알겠습니다. 평소에 대화들을 많이 해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